자, 오늘 좀 충격적인 뉴스 나왔죠? 자, 결국 지하 주차장 기둥 60%의 철근이 없었대요. 네. 검단 아파트 전면 재시공을 한다고 합니다. 네. 자, 설계 시공 감리 총체적 부실에 콘크리트 강도 부족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가 발표했는데 GS건설이 책임 통감 전면 재시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결국은 설계 단계에서 지하 주차장이 하중을 견디는데 필요한 철근 전단 보강근이라 해요. 을 빠뜨린 상황에서 설계 시공사 문제가 있을 때 이를 까다롭게 관리 감독해야 할 감리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시공사 GS건설 자이죠. 그마저도 부실한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고 철근을 추가로 누락한 데다 기존에 미치지 못한 저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해 부실을 키웠다라고 합니다. 원가 절감인가요? 원가 절감? 자, 보시면은 철근 또 문제가 있는데 지하 주차장 위에 조경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설계보다 토사를 더 많이 쌓으며 하중이 더해진 것도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철근 빼먹고 조경을 퉁치자라는 겁니다. 네. 나무 더 심어주면 그 아파트가 하이엔드라고 바뀐다고 착각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네. 왜? 조경으로 멋지게 했으니까 집안에 있는 하자가 안 보이는 겁니다. 집안에 있는 하자가 안 보여요. 네. 그런데 철근은 싹 다 빼먹었죠. 이게 여러분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에요. 네. 이 시공사 혼자만의 일일까요? 대한민국 전체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네. 자, 수분양자들은요 많이 요구해요. 네. 시공사하고 시행사에게 요구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이 부족해요. 근데 건설사와 시행사는요 본인들 이익에서 뭔가 해줘야 되는데 본인들 이익에서 해줄 생각은 하지 않고요. 네. 그냥 기존에 있던 거 없애서 원가 절감해서 다른 걸로 주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돈으로 짓는다 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시공사라 생각해보세요. 자, 입주 예정자들이 50억을 요구해요. 네. 50억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50억 때문에 시청 가서 구청 가서 데모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네. 뉴스 나오고 난리도 아닙니다. 조금만 잘못하면요 카메라로 찍어서 바로바로 언론에 제보합니다. 미치겠죠? 그러면 여러분 합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네. 왜? 건설사, 즉 법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상호함 치고 브랜드가 버리잖아요. 브랜드 가치가 절하된다. 네. 하락하게 되면 손해는요 법인이 충분히 있겠죠. 네. 그래서 50억 그저 절충에 30억 받아들인다 치고 30억 현금을 줄까요? 안 줍니다. 네. 다른 거 있죠? 뭐 A급 자재 원래 뭐 대리석 외벽 대리석 쓰려고 하잖아요. 그거 B급으로 바꾸고 계약이 물량이 뭐 여러 가지 베이스로 되어 있다고 하면 보통 그 외벽의 대리석 베이스는요 나중에 하잖아요. 네, 나중에 맨 마지막에 설치할 거 아니에요. 대리석이요. 네. 그러면 계약 변경해가지고 B급을 바꾼 다음에 하는 거예요. 네. 돈 아껴서 주는 겁니다. 거기서 15억 아낀 다음에 또 다른 데서 나무 있죠. 네, 여러분 소나무 이런 게 좀 고급스러워 보이시죠? 여러분 소나무 제일 싸요. 네, 소나무 제일 쌉니다. 그래서 벚꽃나무 제일 쌉니다. 네, 그런 거 집어넣는 거예요. 벚꽃나무 왜 심는 줄 아세요? 싸니까 심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네, 그래서 속는 거라고요. 우와, 우리 아파트 4월이면 벚꽃나무가 꽃이 피고 엄청나게 멋지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여러분 벚꽃나무가 제일 싸요. 자, 또 다음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공사가 과연 이 시공사만의 잘못일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 근데 결코 이 시공사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제가 수많은 아파트 그리고 신축만 2번에 거주해봤습니다. 신축에 2번 거주하고요. 한 번은요 전세 세입자로 거주하면서 하자를 수리해보았고요. 한 번은 내 집의 분양 자격으로 수분양자 자격으로 들어가서 입주 예정자 대표 회의 거기까지 간부까지 참석을 하면서 활동을 하면서 시공사 시행사하고 협의를 해봤던 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어요. 절대로 수분양자들 위해서 해주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요. 네. 제가 한 가지 사례 이야기해 볼까요? 지방지 있죠. 네, 지방지에도 급이 있어요. 네, 근데 하자가 있다, 뭐 문제 있다 이러잖아요. 이거를 달라붙는
언론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게 중앙방송에 탄다. 여러분, MBC나 KBS 탄다. 지역방송에 탄다. 네. 그러면 딜이 옵니다. 합의하자고. 왜요? 그 본사에서, 건설사 본사에 그걸 봤다니까요. 네. 왜? 홍보적인 측면에서 이제 리스크 관리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홍보적인 측면에서 리스크 관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본사에서 지시 내려옵니다. 빨리 합의해라. 빨리 합의해라. 왜? 이게 언론이 일파만파 받아쓰기 시작해서 확장되잖아요. 확대되잖아요. 그러면 골 때려요. 언론 막는다고 홍보비 더 쓸 거 아니겠습니까? 그 비용 그냥 아껴서, 네. 입막음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요구했던 게 뭐 여러 가지 사안이 있었는데, 예. 갑자기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하여튼간에 여러 가지 요구하고요. 네, 구청 찾아가고, 구청장 면담 요청하고, 구청장실 쳐들어가고, 막 이렇게 했어요. 네. 근데 참, 그렇게 해도 있죠. 네, 그렇게 해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하자를 발견해도 있잖아요. 네. 그, 구청에 제보하고, 이거 사용 승인 내주지 마라. 우리는 입주 지연까지 각오한다. 라고 하더라도요. 지자체요. 네. 조건만 맞잖아요. 사용 승인 내립니다. 네. 사용 승인 내립니다. 왜요? 지자체는 중립적인 입장이에요. 사용 승인 안 내리잖아요. 그러면 지자체가 역으로 고소를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한쪽 말만 믿을 수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제가 다 경험해봤는데요. 하나는 이거예요. 네. 하나는 신축 아파트 100% 하자 있습니다. 그건 알고 들어갔어요. 그게 싫잖아요. 그러면 그냥 내가 입주하면서 그게 내가 오랫동안 적어도 5년 정도 거주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도배 바닥 싹 다 다시 하세요. 네. 도배 바닥 싹 다 다시 하세요. 네. 그게 훨씬 더 나아요. 네. 자, 하자라는 게 결국 우리는 도배의 자그마한 그것도 하자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시공사에서는요, 그건 하자를 생각 안 해요. 자, 도배가 살짝 뜯겨져 있잖아요. 그러면 뭘 하는 줄 아세요? 네. 자, 요새 저기 조선족 동남아 분들이 많이 와요. 네. 그분들이 한국어 조금 할 줄 알거든요. 들어와서 어디가 하자예요? 알려주잖아요. 풀 바릅니다. 여러분, 진짜 집에 있는 딱풀 있죠? 그런 수준으로 바릅니다. 티 안 나죠? 근데 시간 지나서요, 또다시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또 그게 있어요. 우리가 베이크아웃을 하기 위해서 보일러 온도를 높여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지금 강마루잖아요. 예전에 강마루였죠. 강마루가 이 타일 밑에, 그러니까 이 조각조각 이 바닥 타일들을 딱딱딱딱 조립해가지고 밑에다가 접착제를 쫙 쏘는 거예요. 근데 접착제를 처음부터 바르면서 하면 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 강마루에 군데군데마다 구멍을 냅니다. 네, 구멍을 여기 뽕, 저기 뽕, 북쪽, 남쪽, 동쪽, 네, 뽕뽕뽕 내가지고 거기다가 접착제를 쫙 쏴요. 그럼 바닥에 쫙 퍼지겠죠? 맞습니까? 그렇게 시공한다고요. 그리고 구멍 뚫은 부분은요, 거기를 살짝 메웁니다. 네, 목재로 메우든 뭐든 간에 메운다라는 거예요. 근데 베이크아웃 하려고 보일러 온도를 50도로 올려보세요. 제가 그거 안에 깜짝 놀랐습니다. 바닥에 있던 접착제가요, 녹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구멍 뚫린 곳을 터지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서 접착제가 위에 폭포 화산처럼 이렇게 쫙 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베이크아웃 할 때 그 보일러 온도 일부러라도 한번 올려봐야 됩니다. 자, 이 아파트가 잔금을 치기 전에는 시행사에서 가스 시운전, 가스 돌아가는 그 도시가스 비용을 부담하는 거예요. 네. 그것도 팁입니다. 네. 그럼 알아서 베이크아웃 하세요. 자, 우리 경호 형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새마을금고 관리 가능, 예적금 인출 안 해도 돼. 네. 저도 새마을금고에 많이 없고요. 몇백 정도는 있어요. 이걸 뺄까 말까 고민되는, 저는 별로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대체로 건전성 양호, 부실함의 인수합병에 예적금 이전, 현금자산 77조 원 보유, 과도한 불안 심리 안 돼. 즉, 새마을금고는요, 단위잖아요, 단위. 농협도 마찬가지로 농협 중앙회가 있고, 중앙에서 이제 지역마다 단위 농협들이 쫙 있잖아요. 새마을금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마을금고는요 무소불위예요. 네. 왜? 기업의 유지 아니겠습니까? 네. 조합원들 출자금으로 모아서 만든 게 새마을금고 아니에요. 출자금으로 만든 게 새마을금고라고요. 근데 일부는 잘 부실 경영해서 망할 수 있겠죠. 대출도 많이 해서 대출 채권 회수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새마을금고는요 크게 문제가 안 되겠죠. 일부의 문제가 이게 이 새마을금고가 전부 다 연동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가 네,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세칙, 회칙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의거해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너무 불안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이게 새마을금고 전체가 무너졌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쑥대밭 되는 거 마찬가지니까요. 네, 저축은행 사태와 동일한 그렇게 파급력이 있겠죠. 근데 제 생각은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부동산에 있어서. 네,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 DK킴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목이 어그로인가요? 진짜 사라는 건가요? 진짜 사라는 겁니다. 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올해 무조건 매수해야 됩니다. 자, 인사하고 가겠습니다. 정블리님 반갑습니다. 콩깍지님 반갑습니다. 정블리님께서 1급이라고 다 믿는 거 안 되겠어요. 네, 맞아요. 네, 다 믿으면 안 되는데 그럼 2급 믿을 거예요? 2급은 더 못 믿어요. 유케인님 반갑습니다. 한훈님 반갑습니다. 조스님 반갑습니다. 박종임님 반갑습니다. 오이네님 반갑습니다. 미준호님 반갑습니다. 탈모님 반갑습니다. 대구는 기간, 대구는 위치 잘 보시고 사. 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셨고요. 파코님 반갑습니다. 네, 조선님 오늘 거제도 한번 다뤄주시면 안 될까요? 여기 가격이 진짜 대구보다 심하더라고요. 대구랑 거제랑 비교할 게 아니죠. 절대로 비교는 할 수가 없고요. 거제는요 절대 매수를 하면 안 되는 동네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탈모님께서는 거제도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갖고 계세요? 자, 여러분들이 저를 반가워 해주시면요 바로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네, 파란 신호등님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탈모라리님께서 네, 말씀하신 네, 거제도 가볼까요? 상대적 저렴하다. 어디 상대적으로요? 상대적이라는 것은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거제를 어디로 비교할까요? 네. 자, 거제는요 인구가 23만이에요. 23만. 네. 거제가 23만이에요.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거제 23만. 네. 김해요? 김해 53만. 진주요? 34만. 거제가 꼴찌예요. 그 통영은요? 12만. 사천은요? 10만. 여수는요? 27만. 순천은요? 27만. 광양은요? 15만. 자, 늘 말씀드렸다시피 인구 80만 이상만 하세요. 어디요? 5대 광역시 플러스 창원, 그리고 청주, 그리고 세종시급. 세종시는요 광역시급 도시죠. 네, 인구가 40만이라 해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도시들은요, 소도시는 매수를 하면 안 되는 이유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왜 제가 소도시를 투자하지 말라고 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팔기 어려워요. 자, 부동산은 여러분들이 몇 번 팔아보셨는지 참 궁금해요. 네, 저는 여러 번 있어요. 네, 그래도 여러분들 앞에 서서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자격 요건은 충분하다 생각해요. 어려워요. 빌라도 팔아봤습니다. 네, 완전 깡촌 나홀로 아파트 팔아봤어요. 죽습니다. 왜? 집을 보러 오는 횟수 자체가 차이가 나요. 인구가 100만, 150만, 인구 100만하고 200만 차이. 여러분, 하락기라도요, 인구 200만이면 호구가 더 많아서 집 팔아서 팔려요. 네? 인구 100만이요? 하락기면 집 안 팔립니다. 그러면 인구 15만 더 안 팔리죠. 무조건적으로 잘, 그리고 쉽게 팔 수 있는 곳을 매수하세요. 자, 거제도 우리가 볼까요? 왜 거제도가 저렴하다고 생각하실까요? 그냥 절대적인 금액대가 저렴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자, 삼성중공업이 있는 고현이에요. 고현. 네. 이 편은 사실상 거제 유로스카이. 네. 이거 금액대 볼까요? 이 편은 사실상 거제 유로스카이. 이제 11월에 입주해요.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매매. 자, 111, 112 타입.
네, 보세요. 마피 2000이죠. 마피 2000, 마피 1000, 마피 3000 이렇게 나옵니다. 마피요. 네. 자, 이걸 매수를 해야 될까요? 자, 마피 3000이다. 지금 사면 3,854만원 중에 네, 800만원만 있으면 돼요. 800이요. 이거 매수해요? 네? 매수해야 돼요? 하지 마세요. 이거 전세요. 얼마 받아요? 네? 작년 7월달에 입주한 이편의 세상 거제 유로 아일랜드 전세. 자, 2억이에요. 자, 1049세대가 있는데 아직까지 전세 55세대가 나왔습니다. 근데 2억이에요. 이게 3억 5천이면은 1억 5천이 들어가는 겁니다. 거제에 미쳤다고 1억 5천 베팅합니까? 절대 하지 마세요. 네, 거제 진짜 안 팔려요. 아무리 거제라는 지역이 여러분 이런거 2015년 5월에 입주합니다. 네. 2016년 4월부터 4월에 2억 9천인데요 전세가 보세요. 자, 어때요? 갭이 5천이에요 이거 보세요. 갭 붙었잖아요. 갭 4천 1750 이것만 보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전세가 매매가 같이 빠집니다. 네, 근데 2018년도에 네, 더 이상 빠지기가 어렵다 판단했는지 네, 점점 이제 갭이 붙습니다. 자, 2년 11개월을 들고 있으니까요 3,800이 올랐고요 전세는 7,550이 네, 회수가 됩니다. 여기서 오른 게 뭐예요? 8% 정도 올랐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2021년 2월부터 3억 2천이 네, 쭉 하락해서 31% 하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쉽게 팔렸을까요? 네, 쉽게 팔기 어려워요. 자, 거제를 자꾸 매수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자꾸 이렇게 갭만 붙었다 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이클입니다. 이 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알기 위해서는요 전세가율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요 딱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네. 인구가 많은 거 팔기 쉬운 거예요. 인구가 많은 게 팔기가 쉽다는 거예요. 매수하기 쉬운 게요 여러분 올라간단 말이 아니고요 매수하기 쉬운 게 과연 팔기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발 거제 같은 이런 지역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이런 거 하다가 정말 크게 물립니다.